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25년 3월 10일 월요일 미국 증시는 큰 하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하락으로 나스닥은 고점 대비 최대 마이너스 13% 하락했으며 24년 7월 엔캐리 청산 우려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엔캐리 청산 우려 당시보다 더 짧은 기간 내로 급락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는 9일, 24년 8월, 2018년 11월, 28일로 코로나 이후로 가장 짧은 기간의 단기적인 하락입니다. 단기적인 하락이므로 위험 자산 혹은 무리하게 투자했던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투자자는 더욱더 큰 공포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24년 트럼프 당선부터 취임식 전까지 테슬라, 비트코인, 그리고 일부 위험 자산들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마치 끝없이 상승장이 이어질 것 같은 환희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시장에서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편향적 사고가 강해서 경고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대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광기로 인해 주가가 비싸졌다면 지금은 공포로 인해 주가가 다시 안정화되거나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시장을 떠나야 할까요? 대표적인 예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공포로 떨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테슬라가 7주 연속 하락입니다. 역사적인 하락입니다. 지금 대응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대응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테슬라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대응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공포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반등이 생겼을 때 나의 원금을 회복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더 올라갈 것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을 활용해서 내가 잘못된 투자를 인정하고 탈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역사적인 하락을 보고 기회를 삼아 쌓아둔 현금을 투자해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이익을 추구하지만 누군가는 공포에 휩쓸려 손절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한 것을 듣고 테슬라를 물타기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진입 시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투자 방식을 다시 돌아보고 역사적 기록에 내가 나올지 아니면 최소한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한 이후에 탈출하는 것이 맞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차트는 단기적인 반등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 테슬라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EPS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과거보다 반등하는 폭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만큼 위에 매물대가 많아 쉽사리 많이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포의 시장에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보다 하락이 더 일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상승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들어본 말이죠.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포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시장을 떠나고 싶어지시죠? 막상 저렴할 때 사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매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볼까? 더 싸질 것 같은데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의 22년 긴 하락장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상승을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23년, 24년 상승장에선 제 자산이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그 이후 21년 최고점에서 증시가 떨어졌던 경험을 생각하며 24년 상승장에서는 상승했던 자산을 조금씩 팔면서 현금을 조금씩 모으고 하락을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시장을 떠날 생각보다는 대비하는 마인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슈드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폭락할 때는 슈드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반대로 슈드가 못 갈 때는 S&P 500과 나스닥이 강했습니다. 자, 이제 곧 유튜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역시 슈드가 최고다라는 영상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말이 맞았다. 그가 애플을 팔아도 코카콜라를 팔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현금을 들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말들이 분명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카콜라는 신고가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일반 투자자들은 23년, 24년과는 다르게 기술주보다는 배당주 쪽으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슈드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S&P 500과 나스닥이 시장 공포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면
다시 상승 모멘텀이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상승을 누리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본의 크기에 따라 집중 투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공포지수가 2주간 연속으로 낮은 수치로 유지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3월에 발생한 마3을 2번을 찍었습니다. 만약에 마3이 3번을 찍게 된다면 하락장 진입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락은 없지만 단기적인 데드캣 바운스가 오더라도 마3 3번이 발생한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락장을 잘 이겨내면서 공포 속에서 매수를 시도해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매수한 만큼만 상승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0% 하락은 자주 오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마이너스 20% 하락은 더욱더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23년, 24년에는 주식이 너무 비싸다, 환율이 너무 비싸다, 지수 투자는 알겠는데 싸질 때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싸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분할 매수의 적절 기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미국 주식은 하락보다 상승의 힘이 더 강할 겁니다. 아직 25년 1분기도 지나지 않았고 3년 뒤, 5년 뒤에는 분명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금리 인하 이후 6개월에서 24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100% 온다는 건 아니지만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인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상승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일드매스 플러스 QAD 투자 프로젝트 QAD 2차 매수를 진행한 상태이며 이번 주에는 나스닥이 한 번 더 마이너스 3% 하락하게 된다면 QAD 3차 매수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메인 계좌에서도 QAD를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혹은 일드매스 비중이 너무 크게 가져가서 계좌가 많이 아프신 분들, 이번 기회 통해서 포트폴리오 중요성을 깨닫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는 곧 투자 시장에 오래 남는 비결입니다. 투자 시장에 오래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겪을 상승장을 더 많이 즐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